정말 이런 걸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70살 남편의 침실 비밀.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제가 68세에 결혼한 남편이 첫날 밤에 보여준 거대한 물건. 45년 동안 간직했던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처음엔 무서워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한 달 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목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은 20대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죠. 그가 저에게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가 45년 동안 간직해온 것의 정체. 여러분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8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서울행 기차. 가족들의 분노와 우려. 그리고 45년 만에 재회한 그 남자와의 충격적인 첫 만남.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쳐버린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 잊고 있던 그 사람에게 연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날 밤 그가 보여준 그 물건의 정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노년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이 끝난 후에 눌러주셔도 좋아요. 지금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만 집중하세요. 인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린 결정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김선영 씨에게 그 순간은 어느 평범한 가을날, 남해 바닷가에서 찾아왔습니다. 68세 김선영은 정년 퇴직 후 고향인 남해로 내려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날도 여동생과 함께 해안도로를 걷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맑은 하늘, 반짝이는 바다, 그리고 갈매기 소리가 어우러진 그 순간, 선영 씨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목소리. 선영아, 나 성민이야. 윤성민. 대학교 3학년 때 산악동아리에서 만나 2년간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당시 둘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성민 씨의 해외 취업 문제로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민 씨,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우리 대학 동창회 명부를 뒤졌어. 너의 여동생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쪽으로 수소문했지. 성민 씨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더 깊어졌지만 그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선영 씨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 40년 함께 살았는데 암이었어. 1년 동안 정말 방황했어.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 내가 생각났어. 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궁금해졌어. 선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왔고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다는 것.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너 아직도 커피 좋아해? 기억나? 우리 매일 학교 앞 다방에서 만나곤 했잖아.
그럼 지금도 하루에 2잔은 꼭 마셔. 성민 씨도 여전히 등산 다니나요? 당연하지. 다리는 좀 아프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산에 가. 우리 북한산 처음 올랐던 날 기억나? 내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줬지. 그때 내 손이 참 따뜻했어. 그렇게 2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하며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과 함께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다른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선영 씨 자신도 놀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8세 나이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집 떠난 지 1년도 안 된 손주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성민 씨는 나를 보고 실망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 너머에는 4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뛰지 않던 심장이 다시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광화문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하는 길. 선영 씨는 손거울을 꺼내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입술에 10개 립스틱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참 나도 이 나이에 마침내 도착한 카페 앞.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선영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려는 순간 카페 안에서 누군가 먼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선영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4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 성민 씨, 그렇게 4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다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시간은 우리의 외모를 바꾸고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까지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랑했던 사람의 작은 습관, 웃는 모습, 목소리 톤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그 감정. 들어가 볼까요? 성민 씨가 카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순간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는 항상 문을 열어주며 숙녀부터 라고 말하곤 했었거든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창가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영아, 정말 많이 변했네. 성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선영 씨는 긴장이 풀렸는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래도 너는 여전히 예뻐.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홍조가 오르다니. 심장은 마치 23으로 돌아간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성민 씨는 습관처럼 커피잔을 선영 씨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고, 선영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왼손으로 커피잔을 받았습니다. 너 여전히 커피 마실 때 왼손으로 잔을 받더라. 그 말에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작은 습관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항상 커피를 왼손으로 받고 크림을 넣기 전에 먼저 블랙으로 한 모금 마시고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입술을 살짝 깨물었지. 선영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이런 작은 기억들이 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도 여전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네요. 긴장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죠? 이제는 성민 씨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렇게 어색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가을볕이 테이블 위에 따스한 황금빛을 들이우는 동안 두 사람은 45년이라는 시간을 메워나갔습니다. 퇴직하고 뭐 하며 지내요? 난 건축가로 일하다 은퇴했어. 지금은 목공일을 해. 예전부터 나무 다루는 걸 좋아했잖아. 기억나? 내 생일에 작은 나무, 음악 상자를 만들어줬었지. 물론이죠. 아직도 갖고 있어요. 성민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선영 씨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학 때 친구가 준 거라고 얼버무렸어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고, 그 아들은 현재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 집도 일도 모든 게 의미가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나더라고. 선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선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정년 퇴임했고, 부산에 사는 아들과 창원에 사는 딸이 있으며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봤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성민 씨는 선영 씨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헤어진 후에 한 번이라도 날 생각한 적 있어? 선영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주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도 비가 왔잖아요. 북한산 등산 가던 날 기억하는구나. 나도 그래, 비가 올 때마다 내가 생각났어.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문득 내가 떠올랐어. 미안했어.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저는 이제 돌아가 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남해로 내려가는 기차를 예약해뒀거든요. 성민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영아, 하루만 더 있다 갈 수 없을까? 내 작업실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선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더 머무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었지만 이 만남이 어디로 흘러갈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만나요. 성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 씨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내일 목공방으로 데려갈게. 내가 만든 작품들도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 45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운 선영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과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맞나 하는 걱정이 교차했지만 분명한 건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번의 청춘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젊은 시절,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이가 들어 자신이 아직 젊다는 것을 잊었을 때입니다. 선영 씨와 성민 씨에게 그 두 번째 청춘이 찾아온 것은 서울의 가을날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다음 날, 선영 씨는 성민 씨의 목공방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목공 도구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나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작업해요? 그래, 은퇴하고 나서 이곳을 마련했어.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내 인생의 낙이 됐지. 성민 씨는 선영 씨에게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의자, 테이블, 책장부터 작은 장식품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선영 씨의 눈길을 끈 것은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음악 상자였습니다. 이건 특별해 보이네요. 성민 씨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음악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저를 위해서요? 응,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어. 꿈 같은 일이었지.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음악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곡은 다름 아닌 4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자주 들었던 올드 팝송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선영 씨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성민 씨에 대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그날부터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을 거닐기도 하고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기도 했으며 성민 씨가 좋아한다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도 들렀습니다. 원래는 하루만 더 머물 예정이었던 선영 씨는 어느새 남해로 돌아갈 생각을 잊은 채 나날이 연장되는 서울 체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원피스를 입고 성민 씨와 데이트를 하는 날도 있었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나누는 밤도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어느 날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선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너 언제까지 서울에 있을 수 있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루 예정이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있어 줄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 선영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남해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성민 씨와 떨어지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의 집을 좀 더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민 씨, 제가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70대와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은 마치 20살의 연인들처럼 서울의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선영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성민 씨의 대답에 선영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우산이 없었던 두 사람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성민 씨가 갑자기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비를 맞자. 네. 감기 걸릴 텐데요. 우리 처음 만났던 날도 비가 왔잖아. 그때도 우리 비를 맞았어. 그 말에 선영 씨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비를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성민 씨의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4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네. 따뜻한 그의 손에 선영 씨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성민 씨는 천천히 선영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무 성급한가?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은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민 씨는 선영 씨를 경의선 숲길로 초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단풍이 물든 숲길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걷고 싶어서 이곳을 택했어. 두 사람은 천천히 숲길을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머리 위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성민 씨는 벤치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많이 늙었어. 내게는 20년 길면 30년의 시간이 남았을까?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 선영 씨는 말없이 성민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성민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 분명한 정교하게 조각된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45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은 인생, 우리 함께 살자.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성민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게 많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자식들도 우리의 행복을 이해해 줄 거야. 선영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성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선영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렇게 두 사람은 늦은 나이에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민 씨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 간소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지? 네,
정말이에요. 4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노년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선영 씨와 성민 씨에게도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결혼 계획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후 두 사람은 먼저 각자의 자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선영 씨는 부산에 사는 첫째 아들 민호와 창원에 사는 둘째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통화하자고 하시고, 딸 지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선영 씨는 심호흡을 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네, 무슨 일이에요?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엄마가 결혼하려고 해. 통화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결혼이요? 누구랑요? 대학 시절 엄마의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45년 만에 다시 만났어. 지은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분 어떤 분인데요? 좋은 분 맞아요? 엄마가 속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도 많이 일어나니까요. 선영 씨는 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걱정 마. 4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그때는 여러 이유로 헤어졌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아. 내가 행복해. 지은아, 선영 씨는 딸에게 성민 씨와의 재회 과정과 지난 2주간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과 행복을 느꼈는지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첫째 아들 민호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도 놀라고 걱정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지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성민 씨 역시 캐나다에 사는 아들 준혁에게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 타국에 살고 있지만 준혁은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의 초기 반응을 확인한 후 선영 씨와 성민 씨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민 씨의 아들 준혁은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때 선영 씨의 자녀들과도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영 씨의 자녀들이 성민 씨를 미리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부산에서 선영 씨의 가족들과 성민 씨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민 씨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차려입고 선영 씨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손주들을 위해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은 그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가족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선영 씨의 아들 민호는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성민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민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경제적으로는 어떠신지. 선영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성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건축가로 35년간 일했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목공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요. 선영 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성민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그리고 앞으로 선영 씨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성품이 식사가 진행되면서 선영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성민 씨가 손주들에게 건넨 선물이 분위기를 바꾸는데 한몫했습니다. 직접 만든 나무 기차와 인형은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너무 멋져요. 손주들이 성민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성민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선영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성민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희도 기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민 씨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 씨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선영 씨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민 씨의 아들 준혁이 한국에 오면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도 갖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성민 씨가 자주 가는 인사동 골목 안 작은 한옥 카페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요란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고 따뜻한 자리를 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선영 씨와 성민 씨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청첩장을 고르고 식장을 꾸밀 꽃을 선택하고 서로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 저도 그래요. 45년 전에 헤어졌을 때 이렇게 다시 만나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후회는 없어?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결혼식 당일 선영 씨는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성민 씨는 정갈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45년 전 청춘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윤성민, 오늘 김선영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영, 오늘 윤성민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성민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선영 씨의 가족들이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의 딸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의 눈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봐요. 고마워. 딸 너희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선영 씨와 성민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을 두 사람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선영 씨와 성민 씨에게 그날은
4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은 성민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선영 씨의 집이 기도한 그곳은 서울 교외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민 씨가 선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 안은 성민 씨가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테이블과 책장, 벽면에 걸린 그림들이 공간을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켠에 자리한 큰 책장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직접 만든 가구들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네요.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언젠가 이 집에 올 날을 기다리며 하나하나 만들었어. 그 말에 선영 씨는 감동했습니다. 성민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그리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피곤하지?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 성민 씨는 부엌으로 가서 허브티를 우려냈습니다. 선영 씨는 소파에 앉아 새로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축복과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45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래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해요. 성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에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물건이야. 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이건 45년 전 너에게 청혼하려고 준비했던 반지야.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버릴 수가 없었어.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주겠다는 마음으로 간직해왔어.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5년 동안 간직해온 그 마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야. 성민 씨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반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끼워준 반지는 의식을 위한 거였어. 이건 우리만의 약속을 위한 거야. 성민 씨는 선영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선영아, 4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우리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선영 씨도 성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확인하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첫날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비가 왔어. 네, 북한산에서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 바위 밑에 숨었었죠. 그때 내가 추워서 떨고 있었어. 내가 재킷을 벗어 너에게 둘러줬지. 그리고 저는 그때 성민 씨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깊어갔습니다. 선영아, 피곤할 텐데 쉴래?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 씨는 선영 씨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실에는 성민 씨가 직접 만든 원목 침대와 협탁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작은 책장과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은 우리의 공간이야.
선영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민 씨는 그런 선영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난 소파에서 잘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색해서요. 이해해, 나도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성민 씨의 따뜻한 말에 선영 씨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원한다면 남해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당신과 함께 여기서 시작될 거예요. 남의 집은 여름에 잠깐씩 내려가서 쉬면 되죠. 다행이다. 솔직히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지내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숨소리, 체온, 그리고 옆자리의 존재감.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민 씨, 우리 정말 결혼한 거죠? 그래,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가끔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요. 45년 만에 다시 만나 이렇게 됐다는 게.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야. 성민 씨는 선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의 주름이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변한 것은 외모뿐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나지 않을게.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옆에 있을게. 선영 씨는 성민 씨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그 소리에 어느새 선영 씨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잠든 선영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다시 내게 돌아와줘서.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일까요? 젊음의 상징인 봄일까요? 열정의 여름일까요? 아니면 성숙함의 가을, 혹은 고요한 겨울일까요? 선영 씨와 성민 씨에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 씨가 눈을 떴을 때 약속대로 성민 씨는 그녀의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선영 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영 씨의 인사에 성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이야. 평생 이렇게 내 옆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두 사람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민 씨는 커피를 내렸고 선영 씨는 토스트와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성민 씨의 질문에 선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집을 좀 정리해 볼까요? 제 물건들도 옮겨와야 하고, 이제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그날부터 함께 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의 서재 한쪽을 선영 씨의 공간으로 마련하고 침실의 옷장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선영 씨가 남해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과정은 두 사람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딸 지은이 대학 졸업식 때 찍은 거예요. 그래? 지은이가 정말 너를 닮았구나. 눈매가 똑같아. 이건 우리 남편 아니,
전 남편의 유품이에요. 시계인데 제가 갖고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분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잖아. 나는 이해해. 그렇게 두 사람의 과거는 존중받으며 동시에 새로운 현재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성민 씨의 아내였던 분의 사진도 거실 한켠에 그대로 두었고 선영 씨의 전 남편의 유품들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사랑하는 모습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성민 씨의 아들 준혁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새로운 아내인 선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선영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준혁의 진심 어린 인사에 선영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혁의 가족 사진을 보며 성민 씨는 자랑스럽게 손주들을 소개했고 선영 씨도 자신의 손주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새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올게요. 아이들이 새할머니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 꼭 다 같이 와. 선영이도 너희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성민 씨는 목공방에서 작업을 계속했고 선영 씨는 근처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났는데 때로는 남해의 선영 씨 집으로, 때로는 강원도의 조용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성민 씨,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서 별을 보며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은 두려워. 이 행복이 꿈처럼 사라질까봐.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선영아, 가끔 생각해? 우리가 45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다르게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 선영 씨와 성민 씨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선영 씨의 말에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늦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민 씨의 목공방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 선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성민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은 사랑이 있다면 지금 연락해 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따뜻할 수 있으니까요.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은 선영 씨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민 씨와 선영 씨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성민 씨의 목공 작품과 선영 씨의 시를 함께 전시하는 것, 그리고 두 가족의 손주들이 모두 모이는 큰 파티를 여는 것까지.
성민 씨, 우리 아직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한 사랑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남은 사랑이 있다면 지금 연락해 보세요. 45년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선영 씨와 성민 씨의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희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나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